어디서도 하기 힘든 돈 이야기 마음껏 털어놓는 시간, 저축, 재테크, 연금, 보험 등등 한 주간의 궁금증까지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재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슬기로운 재무 생활. 자, 매주 금요일 슬기로운 재무생활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화요일에 함께하는 양희승 전문가가 금요일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만나도 금요일에 만나도 반가운 남자 양희승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고민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이번 주에도 고민이 여러 가지가 도착을 해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질문들 소개해 드리면서 양희승 전문가의 해답도 들어보는 시간 먼저 가져보겠습니다. 5693님께서는 최근에 좀 다치셨나 봐요. 이런 문자 주셨는데 얼마 전에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당일에는 크게 아프지 않아서 괜찮겠지 했었는데 다음날 다리가 많이 붓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발목에 실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병원비가 5만 원 정도가 나와서 이것저것 공제하고 나면 실손해서 3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럴 때 제가 모르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그 실금이라는 말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뭐 대화 중에도 사용하기도 하고 편하게 쓰는 말이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실금은 골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전적인 그 해석으로도 보면은 어떤 이제 뭐가 깨져가지고 틈이 생기거나 이제 갈라지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실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실금 저도 이제 비슷한 케이스가 최근에 주변에 있으셨는데 이분도 실손보험금만 청구하려고 했다가 이게 실금이 제가 이제 골절진단비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제 병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골절진단서를 발급받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골절진단비 80만 원 하고 또 이제 골절 치료를 받게 되면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물리치료를 받게 되시는데 그죠? 이제 상해 재활 치료비라는 특약에서도 치료를 받을 때마다 이렇게 2만 원씩 지급하는 특약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 게 있으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네. 그 상해 재활 치료비 특약 요거는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요 골절 진단비 특약 요거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필수적으로 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특약 중에 그렇죠.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분 더 보겠습니다. 3729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제가 6년 전에 가입한 변액연금이 있는데요. 갓 직장 생활을 시작한 아들, 딸에게 맞는 연금 상품을 알아보다가 변액연금인데도 수익률과 관계없이 원금 보장이 되고 스텝업 기능도 있다라고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일단 좋은 것 같아서 가입은 했는데 정확히 스텝업 기능이라는 게 뭔지도 궁금하고요. 아직 젊고 시간이 넉넉한 아이들한테 조금 더 공격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자면 스텝업 하면은 일단 뭐 단어에서도 느낌이 있지만 계단식으로 뭔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연금 적립금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목돈 1,000만 원이 있어서 네. 이제 1월 달에 1,000만 원을 집어넣고 12월까지 이제 운용을 하겠다. 그래서 1,000만 넣었어요. 근데 한 3월 달에 보니까 이게 1,200으로 올라가고 또 7월 달에 보니까 1,500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달 12월 달에 다시 1,000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분이 1년 동안 투자한 기간에서 가장 높았던 적립금이 얼마였죠? 1,500. 그럼 그거를 노후연금 적립금 재원으로 보증해주는 그런 상품이 이제 스텝업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머, 너무 좋다. 네. 뭐 자세한 내용은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공격적인 운영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뭐 흔히는 100 빼기 나이 이렇게 해서 뭐 자녀분이 30대라고 하면은 100 빼기 30이면 70이 나오잖아요. 70% 정도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통 이제 투자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대표적인 뭐 그런 공격적인 투자라고 하면은 주식형 펀드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뭐 국내 주식이라든지 뭐 최근에 뭐 인기가 많은 미국 주식형이라든지 뭐 해외 주식형 뭐 이런 인덱스 주식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뭐 안 좋을 것 같으면은 뭐 채권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가능하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운영을 하시려면 시장을 읽는 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상품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거고 공부가 많이 필요하니까요. 이런 부분은 늘 이렇게 운영을 도와주시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질병 통계를 통해 알아본 보장받을 확률이 높은 알짜배기 보험
입니다. 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보험은 어떤 위험, 즉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통계와 확률을 근거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 상품인데요. 그죠. 사람마다 똑같은 질병이나 사고라고 하더라도 발생할 확률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각자에게 맞는 보험 상품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 PD한테 정답이었던 보험을 제가 그대로 가져온다고 해서 저한테도 정답일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오답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은 원리로 보면 보험 상품 자체가 워낙 다양하고 상품 안에서만 보더라도 이제 수십 개에서 수백 가지의 특약이 발생 확률에 따라서 또 책정되어 있고 보험료도 다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같은 보장임에도 불구하고 또 회사별로도 보험료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그죠. 또 심지어는 이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또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과학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키분들을 위한 똑똑한 보험 가입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을까? 특히나 통계에 근거해서 통계를 통해 알아본다라고 하셨는데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보험료 납입이라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되잖아요. 이건 장기 상품이니까 네. 그죠? 주디 말씀처럼 이제 보험 상품은 최소 10년 이상은 유지해야 되는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맞아요. 보통은 나의 소득 대비 10%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매월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이제 버는 분이라고 하면은 가급적이면 3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게 가정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고 이제 나머지 그 27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가정마다 재무 목표가 다 있으실 건데요. 그죠? 그런 목표들을 이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험료는 월 소득 대비 10%를 넘지 않는 게 좋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10%가 문제가 아니라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내시는 분도 있고요. 30% 넘는 분들은 진짜 많이 봤어요. 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확률이 높고 내가 노출될 위험성이 높고 또 반대로 유사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은 그런 보장성 특약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게 보험을 가입하는 이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죠. 이제 다 아시겠지만 뭐 한국인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병 세 가지라고 하면은 암, 뭐 뇌질환 그리고 심장질환을 들 수가 있는데 21년도 국가 암 등록 통계 주요 결과라는 이제 통계청 자료를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네. 이 신규 암 발생자 수가 27만 명 정도가 됐고요. 성별에 관계없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암은 갑상선암으로 12.7%, 2위는 대장암으로 11.8%, 3위는 폐암, 그리고 4위와 5위는 각각 위암과 유방암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상으로 남녀 막론하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 갑상선암이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 발생률이 가장 높고 그리고 대장암과 폐암도 발생률이 높다라는 부분이 되게 보이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암보험은 그냥 하나로 묶어서 암 보장하는 거 아닌가요? 종류별로 따로따로 보장하진 않잖아요. 폐암 얼마, 뭐 갑상선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하진 않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인 암보험 하면은 그렇게 뭐 통으로 이제 크게는 유사암과 갑상선암 같은 유사암 그리고 그것을 제외한 일반암 이렇게만 이제 가입을 해왔고 상품도 그렇게 출시가 됐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암에 걸리면은 최대 뭐 8번을 준다거나 9번을 준다는라고 하는 그런 상품들 출시가 됐는데 이제 그거 뭐냐면 암 진단 암을 이제 그 암의 종류를 그렇게 구분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소화기암, 생식기암, 또 뭐 호흡기암 이렇게. 그래서 그 암에 해당이 되면은 최대 8번, 9번을 주겠다라는 이제 어떤 그 상품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확률적으로는 그 암이 재발될 확률은 높지만 그 9번, 8번 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 원발암 기준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부위에다 새롭게 암이 발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확률이 높지 않죠. 많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런 상품들이 최근에 좀 출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어떤 상품들이 더 유리할지는 예, 그 상담을 통해서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횟수에 혹하지는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시 통계로 좀 돌아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의 경우에 갑상선암을 보장하는 특약은 유사암 진단비 특약으로 그리고 폐암이나 유방암 같은 나머지 특약들은 말씀드린 이제 일반암 진단비 특약으로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따라서 암 진단비를 준비하실 때는 남녀 가장 많은 확률로 진단이 되는 이제 갑상선암이 대비하기 위해서 유사암 진단비를 좀 높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반암 진단비 뭐 당연한 부분이고요. 네.
그러면 자 이제 메모를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암보험 드러났어가 아니라 암보험을 확률에 의거해서 현명하게 가입하는 방법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로는 갑상선암을 대비하기 위해서 유사암 진단비와 보험료 납입 지원 특약에 가입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암 진단비를 가입하실 때는 일반암 진단비 안에 유방암과 전립선암과 같은 생식기암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따져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고요. 셋째로 최근에 뭐 대장암, 위암, 폐암, 유방암 등 이제 항암 치료에 있어서 표적 항암 치료제의 종류나 활용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표적 항암 치료비 특약도 놓치지 말고 이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암 종별 생존율 통계를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그 모든 암에 대해서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전체 암 유병자 중에 243만 명의 유병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148만 명으로 60%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즉 이제 암은 치료 환경이라든지 뭐 의료 환경, 경제 환경에 따라서 극복이 가능한 그런 질병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동키분들 똑똑하게 암보험 가입하시고 또 준비하고 계신 이제 암보험에 대해서도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 중에서 일단은 갑상선암에 좀 제대로 대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많으실 것 같은데 유사암 진단비와 보험료 납입 지원 특약을 가입해라라는 말씀 주셨어요. 네. 유사암 진단비는 앞서 이제 암을 구분하는 어떤 하나의 분류 네네. 갑상선암이 유사암에 포함이 되니까 요거를 잘 준비해라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보험료 납입 지원 특약은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사암이 뭔지를 말씀 이제 드려야 되는 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갑상선암, 뭐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이런 것들 우리가 유사암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완치율도 높고 치료비는 적게 들어가고 이제 그런 암들인데 이게 예전에는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최대 3천만 원까지도 이렇게 지급을 했다가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심각한 암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시 이게 돌아와서 최근에는 일반암 대비 뭐 20%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암 진단비를 3천만 원 가입했으면 최대 600만 원까지만 유사암 진단비를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완해주기 위해서 네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암보험을 10만 원짜리 암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그 상태에서 내가 가입한 지 3년 있다가 갑상선암에 해당이 됐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그 유사암 진단비 뭐 300만 원을 주고 더하기 그 10만 원에 대한 50% 그러니까 5만 원을 이제 앞으로 그 20년 동안 납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곱해가지고 유사암 치료비로 쓰게끔 지원해주는 그런 특약이에요. 좀 납입 복잡하게 기간 동안에 네. 이제 유사암 진단비의 어느 정도를 네. 보상을 해서 매달 보상을 해서 곱하기를 해서 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준다. 그러니까 납입 면제랑 비슷한데 면제까지는 아니고 일정 부분만 도와주겠다. 그렇죠. 유사암 진단비 유사암에 걸린다고 해서 보험료가 납입 면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일반암은 납입 면제 네, 조건이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대부분 다 포함이 다 되죠.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럼 암보험 진단비 확률을 고려해서 현명하게 가입하는 방법 알려주셨는데 뇌랑 심장도 많이 걸리는 질병 중에 하나잖아요. 네, 뭐 뇌 심장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지만 그 뇌의 경우에는 모든 회사들이 다 동일한 상태예요. 지금 보면 이제 처음에 뇌출혈 그리고 뇌졸중 그리고 최근에 뇌혈관 진단비까지 다 대부분 모든 회사가 그렇게 판매하고 있고 그 심장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급성심근경색증만 보장이 되었다가 중간에 이제 협심증 진단을 포함한 그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한참 또 판매가 되었었고 그랬죠. 최근에는 이제 심장 관련한 그 질병 코드가 거의 50개 정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그 심장 판막이라든지 부정맥 진단비라든지 뭐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다 보장을 해주는 각 회사별로 뭐 심장 질환 1, 2, 심장 질환 1, 2, 3, 4 이렇게 보장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제는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더 벗어나서 심장 전체를 다 보장하는 심장 질환 1, 2, 3, 4 이런 것들을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상으로 우리가 더 잘 걸릴 수 있는 건 좀 더 가벼운 질병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보장이 가능한 거를 가입을 해야지 확률상으로 우리가 보장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이야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진단비, 뭐 암 진단비 얼마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뭐 뇌혈관, 뭐 심혈관 얼마 정도씩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확률을 통해 통계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훨씬 더 심각성이 보이는 것 같네요. 네. 중요한 것이 또 진단비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진단비뿐만 아니라 매회 수술 시에 지급되는 수술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수술 통계 연보에서 보면은 연령에 따라서 어떤 수술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30대와 50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수술에 대해서 짚어드리면 30대의 경우 1위는 제왕절개 수술, 2위가 치액 수술, 3위는 충수 절제술, 그 다음으로 담낭 절제술, 뭐 갑상선 수술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었고요. 네. 50대의 경우에는 이제 눈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1위가 백내장 수술, 2위가 치액 수술, 3위가 일반 척추 수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담낭 절제술, 스텐트 삽입술 순서였습니다. 통계에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나이를 먹어갈수록 퇴행성 질환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통계에 비춰봤을 때 수술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현명하게 준비하는 방법 저희가 잠시 후 4부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3부에서는 통계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알짜배기 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수술비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 드리면서 4부 시작해 볼까요? 네, 수술비도 이제 진단비를 보완할 수 있는 특약이면서 또 보험료도 저렴하고 가성비가 높은 특약이기 때문에 네. 잘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먼저 첫 번째로는 질병수술비 특약, 질병종수술비 특약, 특정 질병 수술비 특약 그리고 뇌심장 질환 수술비 특약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진짜 많다. 네. 둘째, 가급적이면 이제 동일 질병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안과 질환,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뭔가 좀 이물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수술해야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리고 뭐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한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비일비재할 수 있는데 네. 이럴 때 수술할 때마다 면책 기간이 없이 매회 지급하는 수술비인지 여부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회 지급이 되는 게 수술비의 특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매회 지급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크게는 이 수술비 중에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 중에 하나가 이제 질병 종수술비 1에서 5종 뭐 이렇게 특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또 약관 내용이 다르거든요. 같은 이름이지만 그래서 보통 이제 상품들 특약 중에서는 같은 종수술비라고 하더라도 60일의 면책 기간이 있어서 하나의 수술을 하고 나서 60일이 지나야 같은 수술이라고 했을 때 보장하는 그런 특약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참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수술을 한 번 하고 나서 뭐 59일째 수술을 또 한다든지 같은 수술을 이제 같은 질환으로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술비 부분들도 받자고 하루를 미룰 수도 없고.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통계를 또 하나 소개해드리면 수술을 많이 받으시는 순위가 60대가 이제 39만 명으로 1위고요. 그 뒤로 70대, 3위는 50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 통계에 따라서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신다면 좀 그 반대로 가장 급하신 분들은 60대 혹은 70대 분들이 해당이 되실 거고요. 이제 수술비 특약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렴하고 또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준비하실 때 좀 이와 같은 부분들 좀 유념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진단비와 수술비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현명하게 가입할 수 있는 통계에 입각해서 현명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좀 고민입니다. 가정경제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까요? 라는 고민을 들고 오신 그래서 양희승 전문가가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신 청취자분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맞게 저희가 재구성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거주하는 50대 초반 남성입니다. 저희 가족은 2009년 5월 실손의료비가 포함된 건강보험에 가입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3인 가족의 보험료가 18만 원 정도 돼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온 가족이 좋은 보험에 가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실손보험료가 5년마다 조금씩 오른 건 알았지만 전에는 큰 부담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2018년 보험료가 26만 5천 원까지 올랐지만 저희 가족 유일한 보험이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5년이 흘러서 다음 달 5월부터 보험료가 무려 48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네요. 보장 금액은 기존과 같은데 보험료만 2배 오른 거라 이 보험이 정말 우리 가족에게 맞는 보험인지 무엇보다 5년 뒤에는 또 얼마나 오를지 더 걱정이네요. 한때 아내가 큰 병에 걸려서 보험 혜택도 많이 보고 효자 노릇했던 보험이 이제는 애물단지가 된 것 같아 잠이 오질 않네요. 저희 보험 좀 살펴주세요. 들으면서
이렇게 많이 올라? 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잠이 오지 않을 정도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1세대 실손 의료비에 3인 가족이 모두 가입을 하셨고 5년마다 갱신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3인 실손 의료비가 26만 원이 나오는데 다음 달에 48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 정도면 애물단지 맞네요. 네. 애물단지가 아니라 거의 괴물 그니까 수준인 것 같은데. 예. 이 사례자님 말씀처럼 과거에 아내분이 암 진단을 받으시면서 이 상품에서 암 진단비 2천만 원도 받으시고 실손 의료비로 각종 암 치료비 보장을 받으셨던 보험이기 때문에 가족분들에게 그동안 이제 효자 역할을 했던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보장 내용 이상으로 중요한 게 바로 보험료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동키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1세대 실손 보험하면은 내가 청구한 의료비의 거의 100%, 정확하게는 통원 치료를 받을 때 5천 원 정도만 제외하고는 모두 돌려받는 보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죠. 네. 근데 이러한 보장 내용이 도리어 보험회사의 그런 손해율 상승의 원인이 되면서 갱신이 될 때 보험료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2, 3, 4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병원 자주 안 가도 나랑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갔으면 무지하게 오르잖아요. 네, 맞아요. 나는 안 갔는데 네. 내가 뭘 청구했다고 이렇게 올라 하시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네. 자, 그럼 현재 사연자님의 보험 상황은 어땠습니까? 우선 사례자님 가족이 가입하신 이 보험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네. 사례자님과 배우자님의 보장 내용은 암 진단비 2천만 원,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가 1,000만 원이 있었고요. 이 세 가족 중에서 아내분만 뇌혈관 진단비가 500만 원, 화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나마도 실손처럼 이제 5년마다 갱신이 되는 갱신형 특약이었습니다. 1세대 실손 가지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단독으로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종합보험 안에 실손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제 과거에는 이런 형태로 이제 보장을 구성해서 판매했었는데요. 이 자체가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나는 실손보험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진단비나 수술비, 입원비 이런 특약까지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이런 끼워 팔기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이제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실손의료비가 필요하신 분의 경우에는 실손의료비만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비해서는 뭐 좋아진 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26만 원인데 문제는 5월이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다음 달에는 22만 원이 인상이 됩니다. 네. 48만 원 내야 네. 됩니까? 그 뒤에 5년은 도대체 얼마가 더 오를까요? 100만 원 되는 내야지. 100만 원. 네, 그래서 현재 기준과 다음 달 기준의 보험료를 제가 비교해 봤는데 현재 사례자님이 납부하시는 그 보험료 26만 원 중에서 14만 원 정도는 이제 진단비나 수술비와 같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암 진단비 이런 질병상의 특약의 보험료이고 현재 기준으로는 12만 원 정도만 실손의료비 특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다음 달에 갱신이 되면은 기존의 그 질병상의 특약은 전과 동일하게 계속 14만 원이죠. 이거는 이제 비갱신이니까. 그런데 기존에 12만 원씩 납부했던 실손의료비가 무려 36만 원으로 3배가 인상이 되는 겁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인상이 되는 거네요. 네, 실손이. 5년 만에 3배가 인상이 되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엄청난 겁니다. 이게 1세대 실손보험이 보험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떼는 돈, 그러니까 공제 금액이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적어요. 5천 원만 뗀다라고 앞서도 설명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거의 없고 대부분을 돌려주다 보니까 그만큼은 혜택이죠. 병원 자주 가시는 분들한테는 1세대 실손보험만큼 효자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매달 나가는 돈이 이렇게까지 많아지면 과연 내가 매달 병원을 이렇게 많이 가나? 이 부분은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기는 해요. 네, 그렇죠. 네. 이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혹시나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뭐 질병이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고 10년 뒤, 20년 뒤 물가 인상과 더불어 현금 가치도 그만큼 또 하락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보장 금액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제 보장 내용은 4월이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5월이나 정확하게 똑같아요.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보험료가 26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오른다면 누가 듣더라도 이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죠.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충격적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조언을 해주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통증의학과 원장님과 대화를 가질 그 기회가 있어서 좀 말씀을 나눠보니까 그 원장님 말씀이 통증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이제 당장 뭐 진통을 없애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첫 번째 이 가족분들 모두 이 한 가지 보험만 가입하고 계셔서 일단은 보장 금액이 매우 적다.
다른 부분. 보험은 아예 없고 그렇죠. 이것만. 네, 이것만 갖고 계시고 그럼 자녀분의 경우에는 실손의료비와 그 외에 뭐 골절 진단비 상해 특약만 일부 이제 갖고 계신 그런 상태였고요. 두 번째로 그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이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증 위주로만 되어 있고 수술비 특약이 미비하다. 그리고 보장 기간이 모두 이제 부부의 경우에 80세, 자녀분은 31세로 짧고요. 마지막으로 1세대 실손보험료의 인상 부담이 크다. 이제 이런 부분들. 아까 통증의학과 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원인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내용을 좀 변경해 드렸습니다. 자, 문제점 파악은 됐습니다. 솔루션은요? 네, 우선 그 다음 달부터 36만 원으로 오를 예정인 1세대 실손보험은 모두 4세대로 전환을 해서요. 사례자님은 26,000원, 배우자분 2만 원, 자녀분 7,000원 이렇게 해서 가족분대 실손보험료가 36만 원이 아니고 53,000원으로 조정을 해드렸고요. 둘째로 15년간 납입해서 이제 앞으로 10년마다 납입하시면 되는 이제 요 질병상의 특약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그 중에서 5년마다 또 그 갱신되는 특약 실손처럼 그게 질병사망 특약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셋째로 보장금액, 보장범위, 보장기간 면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좀 보완해드렸는데 일단은 부부의 경우에는 암진단비 2천만 원과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뇌심장질환 수술비 1,000만 원과 말씀드린 1종에서 5종 수술비까지 추가해서 남편분은 7만 원 그리고 아내분은 6만 원의 그 보장을 보완해드렸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암, 뇌, 심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고 또 가장 많이 사망하는 3대 질병이기 때문에 이건 확률에 근거해 봤어도 이렇게 폭넓게 보장은 폭넓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이렇게 또 보완을 해 주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훨씬 줄어들었고요. 네. 자, 그럼 자녀분은요? 네, 자녀분의 경우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그동안 실손보험과 뭐 골절 진단비 같은 상해 보장 외에 별다른 보험도 하나가 없었던 어떻게 보면은 무사히 건강하게 자란 게 참 고마운 일인데 이 자녀의 경우에는 이 어린이의 보험보다 더 저렴한 상품 이 10년 고지 건강보험으로 암진단비 5천만 원과 뇌심장질환 혈관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종수술비까지 더해서 6만 8천 원에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10년 고지가 가능했다는 건 그동안 되게 건강했다. 그렇죠. 병원에도 자주 네. 안 갔다는 건데 실손을 너무 비싸긴 했다. 네, 맞아요. 네. 자, 정리를 해보면 사연자 부부의 기존 보장 내용은 보장 금액은 적고 보장 범위도 좁았어요. 거기다 보장 기간 80세로 짧았습니다. 이 부분 감안해서 플랜 도와주셨고요.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31세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보장도 굉장히 좁았고요. 부족한 보장을 채워주셨습니다. 총 보험료는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네, 4월 현재 26만 원 납부하고 계시고 다음 달부터 무려 48만 원으로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었는데 상담을 하고 나서는 이제 사례자분은 실손보험 26,000원, 뭐 건강보험 7만 원, 그리고 배우자분은 실손보험 2만 원과 건강보험 6만 원, 자녀분은 실손보험 7,000원과 건강보험 6만 8천 원으로 변경을 해드려서 일부 내용을 변경한 기존 가족보험이 있었죠. 그게 7만 5천 원. 요거까지 합치면은 총 32만 6천 원으로 5월에 인상 예정인 48만 원이라는 그 보험료 대비해서는 16만 원을 미리 절감하면서 네. 이 3인 가족의 부족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준비해드렸습니다. 일단은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채워졌다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네. 아플 때 보장을 못 받는 보험은 안 가지고 있는 게 낫죠. 그건 그냥 돈을 낭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잘 꼼꼼히 설계를 해주셨다라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통계를 통해 본 보장특약, 제한받은 플랜대로 가입하기 전에 보장받을 확률이 높은 특약인지 한 번 더 확인해보자. 둘째, 1세대 실손보험, 현재 납입보험료는 얼마인지, 다음번 갱신 시점은 언제인지, 마지막으로 연간 보험료 대비 내가 받는 보험금은 얼마인지 확인을 통해 가성비를 따져보자. 네, 지금까지 슬기로운 재무생활 특별한 전문가 양희승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